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횡성자연수목원의 트리 아티스트 정금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조경수목 식재공사라는 테마를 가지고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하기 전에 제가 지금 여기 방송실을 좀 안내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실 위치는 강원도 횡성군 공급면에 위치한 횡성군 농업기술센터의 방송실입니다. 그래서 제 뒷면에 보시면 이 횡성 8대 명품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횡성하면 우선 한우가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덕이 있고 안흥 찐빵이 있고 횡성 쌀 어사진미가 있죠. 그다음에 횡성 사과가 요즘 그 핫플레이 있습니다. 아주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횡성 토마토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 그 횡성 관내에서 우리 벼농사 1년 그 매출액이 한 3배 정도 되는 것이 그 횡성 토마토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유명해졌고요. 횡성 잡곡이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임 배추, 횡성 절임 배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8대 명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실을 빌려서 쓰는 관계로 잠깐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조경수목 식재공사라는 테마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5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우선 그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없고 강론은 무시하고요. 총론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목차를 이식 계획 수립이라 정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식 시기, 세 번째 굴취 작업, 네 번째 운반 작업, 다섯 번째 식재. 이렇게 해서 5가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이식 계획 수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식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입지 조건이라든가 입지 조건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진입성이라든가 토질이라든가 토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기본 조사를 한 후에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면적이 정해졌으면 면적에 얘를 그 본인이 원하는 면적에 몇 주가 들어갈지 그 수량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초보자들한테는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식재 수량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이라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전체 면적을 분모로 놓고요. 분자로 놓고요. 분모는 그 식재 거리와 그 다음에 줄과 줄 사이의 거리, 이렇게 가로 세로를 곱해서 전체 면적을 나누면 식재 수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평이라는 말을 거의 안 쓰고 이제 평방미터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1000해배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1000해배를 분자로 놓고요. 분모에 식재 거리와 그 골의 거리, 그래서 가로 세로를 예를 들어서 식재 거리를 2m 하고 골과 골 사이를 2m로 한다. 그럼 2는 4가 되겠죠. 그래서 4를 1000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4, 28, 4, 5, 20 하면 250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플러스 한 1, 20주 더 보식할 거를 생각하셔서 그렇게 구입을 하시면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서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식 시기가 중요하겠죠. 이식 시기는 봄에 심는 경우와 가을에 심는 경우가 있는데요. 봄에 심는 그 수종이 있고 가을에 심는 수종이 이제 나눌 수도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봄에 심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가을에 심는 것도 그 소위 말하는 몸살을 덜 하게 됩니다. 조금 덜 하게 돼요. 가을철에 심으시면. 봄에 심으시면 1년 동안 몸살을 하게 되는데요. 가을에 심으면 바로 휴명기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휴명기를 거쳐서 일반적으로 좀 덜 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눈이 트기 직전. 눈이 튼다는 얘기는 뿌리 활동을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일평균 기온이 섭씨 1도씨가 이상이 되면 일평균입니다. 매일 일평균 1도씨 이상이 되면 뿌리는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활동을 시작한다는 얘기는 물을 끌어올린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물을 끌어올려서 이제 잎을 틔우게 되는데요. 잎이 나오면 이제 그 광합성 작용을 하게 되겠죠. 이산화탄소를 흡입을 해서
광합성 작용을 하는데 이 물이 이제 증산 작용을 해야 배출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원리는 기본적인 것이니까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굴치 작업을 해야 되겠죠. 이식 시기가 정해졌으면 이제 굴치 작업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굴치 작업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분뜨기라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분의 종류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그 조개분이라고 합니다. 조개분은 그 우리 업계에서는 조경업계에서는 교과서적인 용어는 조개분이지만 일반적으로 팽이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팽이 모양처럼 분을 뜨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접시분이 있습니다. 접시분은 접시 모양처럼 이렇게 얇게 뜨는 겁니다. 그건 이제 천근성 수목들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분. 그러니까 일반분의 크기는 조개분과 접시분의 중간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시 말해서 이제 다시 그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팽이분은 심근성, 그 다음에 이제 접시분은 천근성. 그래서 심근성은 깊을 심자니까요. 뿌리가 깊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심근성 수종에는 그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소나무, 느티나무 뭐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은행나무, 목련, 회화나무, 모과나무, 뭐 주목, 그 다음에 전나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바로바로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천근성의 수종은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매실나무라든가 그 다음에 자작나무, 감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화살나무는 대표적인 그 천근성입니다. 그 표층이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해서 그 세근이 아주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화살나무는. 그래서 또 이게 뿌리를 설명드리다 보면 또 깊어지는 얘기가 깊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뿌리는 직근성, 그 소나무에 이제 그 직근 뿌리하고 직근이 내려가게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세근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세근은 영양 활동을 하는 것이고 직근은 지탱을 하는 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무가 크기 때문에 땅속 깊이 뿌리를 묻어서 나무를 지탱해 주는 게 직근이고요. 그 다음에 세근은 가늘 세자입니다. 가는 뿌리들이 물을 빨아올리고 영양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굴치 작업이 끝나면 굴치 작업이 끝나게 되면 이제 운반 작업을 해야 되겠죠. 운반 작업은 뭐 일반적으로 그 트럭이나 카고 크레인을 이용하는데 작업 환경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수목이 큰데 수목이 규모 사이즈가 큰 나무를 옮길 때는 카고 크레인이 들어갈 수 있다면 가까이 들어가서 옮기는 것이 유리할 것이고요. 아니면 뭐 이제 그 외의 것은 트럭으로 일반 트럭으로 포크레일로 옮겨서 운반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식재 공사를 해야 되는데요. 식재 공사는 이제 그 프로세스가 기본 프로세스가 식혈이라고도 하는데요. 식혈은 이제 교과서적인 용어고요. 다시 말해서 구덩이 파기입니다. 구덩이를 파고 그 다음에 바닥에 흙을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수목 안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물집을 만들죠. 그 다음에 이제 물주기 작업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관수라고도 하죠. 그래서 관수 작업을 하면서 이제 죽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죽수기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죽수기 작업을 하는 이유는 공극을 없애기 위해서 뿌리 부분에 그 공기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그 뿌리를 원활하게 활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공기를 다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기를 반드시 빼주시고 그래야 미생물이 활동을 안 하겠죠. 미생물이 활동한다는 얘기는 뿌리를 썩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뿌리가 썩으면 활착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주목 세우기를 하면은 이제 작업이 끝나는 것입니다. 지주목은 보통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각도 있고 이각도 있고 삼각도 있는데 주로 사용하는 것이 삼각입니다. 삼각은 다시 말해서 산발이형이라고도 해요. 저희들은 이제 업계에서 산발이라고 하는데요. 산발이로 하는 것이 제일 무난하고 시간적으로나 나무한테도 제일 좋습니다. 산발이 작업이. 그래서 산발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학교 때 국어 교과서에 나오듯이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안이 흔들릴세라는 말이 있듯이 그만큼 뿌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뿌리가 흔들리면 활착이 거의 안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주목을 세워주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이제 배수 관계입니다. 배수만 확실하게 되고 뿌리만 흔들리지 않으면
거의 80, 90% 이상이 다 활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뭐 99%라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 이제 좀 부수적인 것들은 뭐 부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하셔야 할 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산발이를 세우고 나서 병해충에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가장 이제 병해충이라면 이제 소나무 같은 경우는 소나무 존벌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느티나무라든가 왕벚나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단풍나무 이런 표피가 그 얇은 나무들 있죠. 그래서 요런 나무들은 이제 상열이나 피소라는 병이 이제 피해를 보게 되는데 병이 아니고 피해입니다. 죄송합니다. 피해를 보게 되는데 상열은 그 서리상자의 그 갈라질 열자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수직으로 나무가 이렇게 서 있으면 수직으로 이렇게 찍 갈라지는 현상을 상열이라 하고요. 그다음에 저기 피소는 다 우리 순 우리말로는 볕대기라고 합니다. 볕에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햇볕에. 그래서 피자는 가죽 피자예요. 그리고 소자는 그 불사를 소자. 그러니까 불에 탄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네,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그런 나무의 대표적인 그 나무들이 이제 왕벚나무가 있고요. 느티나무, 단풍나무 이런 표피가 이제 얇은 나무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밀식 재배나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 다른 환경으로 옮기는 경우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식후에 이제 세력이 약해지는 것도 원인이 되겠죠. 그다음에 밀식으로 재배했다 단독으로 독립수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경우, 다른 좋은 환경에 있다 나쁜 환경에 있다 좋은 환경, 이런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도 상열이나 그 피소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페인트를 발라준다든가 목대에, 그 다음에 녹화마대, 새끼줄, 테이프 뭐 이런 걸 활용해서 목대를 감아주는 것이죠. 페인트 칠을 해주든가. 그러니까 그 이제 상열이나 피소는 그 남서 방향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남서쪽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상열이나 피소는 이제 겨울과 동계 시즌과 하계 시즌에 대부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 이제 햇볕이 강할 때, 그럴 때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께서 길 가시다가 가로수들, 주로 이제 가로수 느티나무나 왕벚나무나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될 텐데요. 길 가다 보시면 벼대기를 당한 나무하고 그 일렬로 쭉 내려와서 상열 현상이 일어나는 나무들은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성수들의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지나시면서 이제 관심을 갖고 보시면 10개 중에 하나 정도는 걸려 있을 정도로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관리가 아주 중요시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관공사나 가로수나 이런 것들은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디테일하게 관찰을 하거나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강론적인 부분은 피소나 뭐 상열이나 이런 그 부분 그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차후에 다시 한번 업로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은 행성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활기찬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